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양지중학교 교사 이민희입니다. 저는 예비중학생을 자녀로 두신 학부모님들께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운영의 실제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고자 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학부모님들의 고민도 들어보고 대화도 나눠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영상으로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양지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4년째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발맞추어 학생 중심, 과정 중심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길을 탐색하며 여러 가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학기제의 운영과 방침. 자유학기제란 무엇인지, 그 운영 목적과 방침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양지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소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양지중학교의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선택 활동 수학 더하기 소개. 제가 학생들과 수업했던 수학 더하기라는 주제선택 활동을 소개하며 자유학기제의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주제선택 활동의 한 가지 예시 수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유학기제. 저희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유학기제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까지 학교나 학교 밖에서 다양한 배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는 내가 꿈꾸고 있는 미래를 생각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탐색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 자유학기제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란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찾아주는 학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자유학기제의 운영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탐색하고 설계하며 꿈과 끼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교과 시간에 배우는 학습 능력뿐 아니라 창의성, 자기주도적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융합적 사고력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셋째, 수업을 받는 학생뿐 아니라 수업을 연구하는 교사, 그리고 학교를 믿고 자녀분들을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운영 대상과 시기입니다. 자녀분들의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자유학기제의 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 모두입니다. 운영 시기는 중학교 1학년 한 학기 또는 학년 전체입니다. 오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등 다른 학년과 똑같이 수업하는 그대로 기본 교과 활동이 실시되고 오후 시간에는 학교마다 교육과정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자유학기 활동이 실시됩니다. 자유학기 활동에는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침입니다. 자유학기제는 교과서를 재구성하거나 교과와 관련한 새로운 주제들을 계획하여 토론, 실습, 체험 등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 평가는 다른 학년과 다르게 지필평가로 점수 내어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교사가 관찰한 내용, 토론이나 실습의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내용, 협동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관찰한 내용 등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성적 통지표나 생활기록부에도 점수나 ABC와 같은 등급으로 기록되지 않고 담당 과목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학습 활동 과정을 서술형으로 기록을 하시게 됩니다. 1학년 학생들은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에 소홀해져서 혹시나 우리 자녀분들의 학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선생님들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단원별 형성평가를 보시거나 교과서나 학습지 또는 포트폴리오 검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교과 내용을 알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또 그에 따른 피드백 활동을 하여 학생들의 학습 능력 신장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양지중학교는 도담동에 위치하고 있고 2015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학교 이름처럼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하여 따뜻한 햇살 아래 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미래의 인재가 되기 위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양지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였는데요. 훌륭한 학생들과 헌신적인 선생님들,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덕분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며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양지중학교의 자유학기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중학교마다 1학년 학생 수, 학교의 교육과정, 학교의 여건 등에 따라 자유학기제의 운영 모습이 다를 텐데요. 저희 학교의 운영 모습을 참고해 주시면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학기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어, 사회에서부터 진로와 직업, 창의적 체험활동에 이르기까지 한 학기를 17주로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수업을 받습니다. 1학기에는 일주일에 1시간씩 사회, 영어에서 시간을 가져와서 주제선택 활동 2시간을 배정하였습니다. 즉, 학생들은 일주일에 2시간의 주제선택 활동 수업을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회교과와 영어교과와 연계된 주제선택 활동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은 이 수업들 중에서 선택하여 수업을 듣게 됩니다. 주제선택 활동에는 어떤 수업이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교과와 영어교과에서 연계된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다음 6가지의 수업에서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게 됩니다. 한 학기는 1기와 2기로 나누어 1기에서 1개, 2기에서 1개의 수업을 선택하게 되므로 한 학기 동안 6개 수업 중에 2개의 수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슬기로운 사회생활, 요즘 책방 지리잡화점, 시티텔러와 함께하는 행복도시 탐구는 사회교과와 연계된 수업이고 생활 속 영어를 만나다, 영화와 미디어를 통한 즐거운 어학학습, 어서와 세계여행은 처음이지는 영어 교과와 연계된 수업이었습니다. 1학기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등교 수업보다 원격 수업이 많이 실시되면서 선생님들께서 2월부터 계획하신 활동 중심, 체험 중심의 수업이 다소 축소되어 운영되었지만 선생님들마다 원격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연수도 받으시고 원격 수업에 맞도록 수업을 재구성하시며 열심히 연구하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격 수업 동안 정형화된 교과 수업의 형태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학습 과정이 되도록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자유학기 실시를 위한 1학기 시간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학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과 수업과
월요일 6교시와 금요일 7교시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양지중학교 1학년은 1반부터 11반까지 11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1개의 반을 1반부터 6반까지 6개의 반, 7반부터 11반까지 5개의 반으로 나누어 앞에서 보여드린 6개의 주제선택 활동 중에서 선택한 수업을 받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반부터 6반까지는 화요일 6, 7교시에 주제선택 활동 수업을 받는 동안 7반부터 11반까지는 동시간에 교과 수업을 듣게 됩니다. 반대로 목요일 6, 7교시에는 7반부터 11반까지 주제선택 활동 수업을 듣고 1반부터 6반까지는 교과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표를 편성하였습니다. 2학기 자유학기제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에는 1학기보다 더 많은 교과와 연계된 자유학기제 활동들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어, 도덕, 수학, 과학에서 1시간씩 시간을 가져와서 주제선택 활동을 모두 4시간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학기와 달리 예체능 교과인 체육, 음악, 미술에서도 1시간씩 시간을 가져와서 예술체육활동 3시간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럼 2학기에는 어떤 주제선택 활동과 예술체육활동이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선택 활동입니다. 주제선택 활동을 국어와 도덕교과, 수학과 과학교과로 나누었고 학생들은 각각 6개의 수업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학기와 마찬가지로 2학기를 시기별로 1기와 2기로 나누게 되며 1기와 2기에서 각각 국어, 도덕에서 1개, 수학, 과학에서 1개를 선택하면 한 학기 동안 총 12개의 수업 중에서 4개의 주제선택 활동 수업을 받게 됩니다. 디베이트로 여는 인본주의, 미디어로 여는 세상, 북도듬은 국어교과와 연계된 수업이며 내일의 기업가, 호모에티쿠스의 영화관, 철학학교는 도덕과 연계된 수업입니다. 수근수근 나와 수학, 수학 더하기, 마음이 통하는 수학은 수학과 연계된 수업이며 과학으로 세상 보기, 과학적 오류 찾기, 과학 5월 마술은 과학과 연계된 수업입니다. 예술체육활동입니다. 예술체육활동은 체육, 미술, 음악 교과와 연계된 수업이 4개씩 개설되어 있고 여기에서 각 1개씩 선택하여 수업을 듣게 됩니다. 예술체육활동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생활예술,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수를 구분하지 않고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진행됩니다. 특히 표와 같이 12개의 강좌를 학교 내 예체능 교과 선생님들로는 모두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하고 꼼꼼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예술체육 강사를 선발하여 양질의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체육활동 수업에서 필요한 운동기구, 미술재료, 악기 등은 학교에 구비되어 있어 학생들은 준비물을 따로 챙겨오지 않아도 됩니다. 신나게 체육활동을 하고 멋진 미술작품을 만들며 평생 취미가 될 수 있는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2학기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 5, 6, 7교시에는 예술체육활동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1학년 전체 반을 3개로 나누어 체육, 미술, 음악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학년 1반 학생은 화요일 5교시에는 체육, 6교시에는 미술, 7교시에는 음악교과와 관련한 수업을 받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학기의 주제선택 활동은 목요일 6, 7교시와 금요일 5, 6교시에 편성되어 수업을 받게 됩니다. 진로탐색 활동입니다. 진로탐색 활동은 전일제 또는 반일제 또는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학생들이 진로나 미래 직업과 관련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활동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버스를 대절하여 체험처에 직접 가서 체험 활동을 하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안에서 진로 탐색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큐브 활동 비전업 캠프, 충북대학교의 찾아가는 진로체험 과가 놀자,
원예 활동 등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해보고 새로운 직업에 대해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도에 실시한 진로 탐색 활동도 소개해드립니다. 다른 학년이 정기고사를 보는 시기에 맞추어 학교 밖으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운영하였는데요. 세종과 인근 지역에는 다양한 진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공주영상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인근 지역의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활동뿐 아니라 세종의 마을교사단, 대전 청소년 위케센터 등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적성, 흥미, 관심사에 맞게 선택하여 활동하는 동아리 A와 생활체육으로 스포츠 활동을 꾸준히 하기 위한 동아리 B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각각 한 개씩 선택하여 한 학기 동안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에 제시되어 있는 동아리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 만드는 여러 가지 자율 동아리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단순히 시험에서 해방되었다고 학습을 소홀히 한다거나 단지 재미만을 추구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업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실험 실습을 하며 내가 수업의 중심이 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도 있고, 협동학습을 하며 친구들과 의사소통 능력이나 배려심을 기를 수도 있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며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많은 배움의 기회가 있을 텐데요. 배운다는 것 자체를 즐겁게 여기는 마음이 커지면 좋겠습니다. 네, 주제선택 활동 수업 중 제가 진행했던 수학 더하기 수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그리고 세종의 중학교의 선생님들은 다양한 주제와 교수학습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 수업을 보시고 아, 이런 식의 수업이 진행되는구나 하는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주제선택 활동에서는 수학과 다른 교과와 더하기하는 융합 수업을 진행하고자 수학 더하기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 미술, 국어, 음악, 정보, 영어 교과와 융합을 시도하였으며 학생들이 1학년 동안 다른 교과에서 배운 내용이나 1학년에 입학해서 배운 수학학습 내용과 연결된 주제를 연구하여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프랙탈, 디베이트 수업, 오르골 만들기, 공학적 도구, 수학의 영어 표현에 대해 학생들과 수업하였고 자세한 수업 목표와 학습 활동 내용을 계속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더하기의 수업 목표입니다. 수학의 스며들기. 다른 교과와의 융합 수업을 통해 수학 학습 내용과 수학적 가치들이 수업에 녹아들어 학생들이 수학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수학. 선생님이 정해주시는 답을 향해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바르게 방향을 제시해주면 얼마든지 잠재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나도 하는 수학. 학생들은 영어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수학 학습을 해왔지만 자신 없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학 활동에 참여하여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수학. 협동학습을 통해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수업 활동에 참여하고 또래들과의 의사소통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더하기 사회는 어떤 수업이 진행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서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는 프랙탈의 원리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은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리아스식 해안인데요. 프랙탈은 리아스식 해안의 해안선의 길이를 연구하던 수학자 만델브로트가 만들어낸 용어로
부분과 전체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랙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삼각형을 시작으로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프랙탈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시어핀스키 삼각형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학습지를 완성하고 프랙탈 카드를 제작하는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활동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삼각형에 직접 자와 연필을 사용해 그리기도 하고, 파스칼 삼각형의 규칙에 따라 색칠을 하여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관찰하기도 하고, 규칙성 있게 종이를 오리고 접는 과정을 반복하여 프랙탈 카드를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탐구한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더하기 정보 시간에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여 다음 차시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더하기 미술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평면에서의 프랙탈의 모습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3차원에서의 프랙탈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맹거 스펀지는 정육면체를 규칙적으로 분할하여 만드는 것인데, 실제로 정육면체를 정확하게 재단하여 뚫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작은 정육면체들을 이어붙여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때 몇 개의 정육면체가 필요한지 계산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몇 개를 만들어야 하는지, 우리 모둠 또는 우리 반이 몇 개를 만들어야 원하는 단계의 맹거 스펀지를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하여 결론 내는 과정도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표와 같이 모둠별로 20개를 만들고 5개의 모둠이 모여 한 반이 100개를 만들고, 제가 맡은 4개 반이 100개씩 모두 400개를 만들어 이것이 모여 화면의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맹거 스펀지 2단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정육면체로 맹거 스펀지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모둠별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모두가 자기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완성하였으며, 누구도 소외되는 친구 없이 나도 수학활동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전 연도에 제작했던 시어핀스키 피라미드라는 입체 프랙탈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도 4개의 반이 단계별로 만들고 마지막에 모두 합쳐 완성을 하였고, 양지중학교 자유학기제 작품 전시회에 전시하여 참가 학생들은 내가 만든 작품이 전시되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하기 국어입니다. 수학사의 한 장면을 가져와서 그 상황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뿐 아니라 수학자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시작으로 유명한 수학자들의 수학적 업적에 대해 알아보고 수학자들의 유명 일화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친숙한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의 한 일화를 가져와서 논거를 정하고 충분한 정보 검색과 원고 작성하는 시간을 제공한 후에 다음 순서에 따라 디베이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다른 교과에서 디베이트 수업을 참여해본 경험이 있어서 생각보다 성숙하고 진지한 자세로 디베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활동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찬성팀과 반대팀이 서로를 마주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뒤쪽에는 배심원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진행합니다. 친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주장을 조리 있게 발표하는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를 검색하고 정리한 결과입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그 사건에만 머무르지 않고 당시의 사회적 배경, 역사적 흐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원고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배심원들도 각 팀의 주장을 경청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베이트가 모두 끝난 후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팀의 토론 과정을 점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활동 후기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더하기 음악입니다. 오르골 악보 만들기를 진행하였는데요. 수업 전 학생들이 가장 기대했던 수업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유리수 단원에서 도와 솔과 높은 도 사이의 비율을 말해주는 피타고라스 음계에 대해 학습을 하여 자연스럽게 음악과 연계할 수 있었습니다. 오르골 악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진과 같이 오르골 악보와 악보의 구멍을 뚫는 펀치, 오르골 악보를 연주하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르골 악보는 좌표 평면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르골 악보에 해당되는 음계의 점을 찍는 과정은 좌표 평면에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점을 찍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오르골 악보를 완성하여 연주하는 영상을 짧게 편집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더하기 정보입니다. 알지오메스라는 수학 관련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알지오메스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만든 공학적 도구로서 우리나라 수학교육 과정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형을 그리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 중요시되고 있는 코딩 교육의 블록 코딩을 수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학생들이 첫 번째 시간에 배운 프랙탈의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그림과 같이 구현해내기 위해 다음처럼 블록 코딩으로 설계하면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블록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나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블록 코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블록에 대해 설명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블록 코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다각형을 만들기 위해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학생들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다음과 같이 블록 코딩을 바르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의 코딩 교육이나 중학교 정보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블록 코딩을 다룰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그림은 제가 블록 코딩으로 제시한 완성작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블록의 사용 방법을 가르쳐주고 블록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나니 6개의 그림과 같이 저보다 더욱 멋지고 훌륭한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믿고 기다려준다면 창의성과 개성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저 스스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하기 영어입니다. 수학 용어의 영어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루는 자연수 내추럴 넘버와 중학교에서 배운 유리수 레이셔널 넘버의 영어 뜻과 어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가 배우는 수학 용어의 영어 표현을 검색하고 영어 뜻과 비교해보고 이를 가지고 빙고 게임도 하면서 수학과 영어를 동시에 알게 되어 좋았다고 학생들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 자유학기제가 지필평가가 없고 점수로 평가되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점수화하는 지필평가만 없을 뿐이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도 재구성하시고 꾸준히 학생들을 관찰하시고 학생들이 바르게 학습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수업은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 외적인 역량들까지 키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년 동안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유학기제만의 훌륭한 점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 중심, 과정 중심의 수업으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제선택 활동의 경우 각 교과와 연계된 교과 심화 수업을 지향하여 교과 수업에서 보다 풍부하게 탐구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이 든든합니다.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자유학기제 해당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체험 요소를 갖춘 기관들과 연계하여 학교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사들에게도 수업 연구를 위한 여러 가지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끼리 수업에 대한 연구와 수업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셋째, 교사들 스스로 수업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합니다. 학교 내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활동을 통해 교과끼리 또는 타 교과와의 꾸준한 융합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도 연구 주제에 따라 목적이 다른 학교 교사들과의 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며 수업 나눔을 실천하는 교사 모임 등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참여도와 학습 능력 또한 우수합니다. 학생들의 평균 학습 성취 수준이 높은 편이며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배움에 대한 적극성, 친구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 학습자로서의 올바른 역량을 고루 갖추고 있어 자유학기제의 성과가 돋보이도록 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분들을 두신 학부모님들께서 자유학기제를 이해하시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